그때 위험 신호를 알아챘다면 아이의 삶은 지금과 달랐을까? 삶이 아닌 거예요. 가족을 볼 때도 자해하고 방에서 안 나오고 울고. 자해 행동을 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집을 뛰쳐나가기도 한다는 아이.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건 은하의 방에서 수상한 편지 한 통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. 우리 벌써 100일이 다 되어 가더라. 서로를 끊어내려고 노력했던 시기, 표현하려고 마음껏 사랑했던 시기. 처음엔 은하가 첫사랑의 열병을 앓는 거라 생각했다는 가족들. 문제는 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. 그 사람이 이제 동생 딸아이랑 편지를 준 거예요. 누가? 그 교사. 사랑한다는 말이나 사귀자는 말을 조금 더 미뤘으면 좋았을까? 그럼 내가 위험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.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도 불가항력이었어. 그러니까 발신자의 정체가 아이의 중학교 여교사 최 씨였다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내가 너한테 좀 더 의지해도 될까? 내가 너를 더 마음에 둬도 될까? 이거는 사실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잖아요. 평범한 사제 관계가 아니라 여긴 가족들은 최 교사를 만났다고 합니다. 혹시 그래요? 다른 학생들 그래요? 다른 학생들한테는 그런 적 없어요. 아직 자기 성실한 실속을 모르는데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얘도 모를 거예요 아마. 잘해주는 사람, 거기 학교 선생님이고 그게 혼란스럽잖아요.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말아주세요. 끝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방 안에서 그 교사 목소리도 들리고.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말과 달리 최 교사는 계속해서 은하와의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. 너무도 당당한 최 교사의 태도에 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는 은하의 가족. 현직 여교사가 동성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최 교사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건데요. 여중에서는 쇼컷이고 키 크고 좀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이 인기가 많아요.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케이스셨어서 점심 드시고 나오시면 애들이 다 글로 몰릴 정도였어요. 쌤이 계시면 주변에 다 몰려들어가지고 선생님도 잘생겼어요 하면서 진짜 인기가 하셨고 SNS 쓰면서 저희랑 활발히 소통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친근하게 아이들을 대해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최 교사. 하지만 그녀는 때로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. 유독 학생들이랑 스킨십도 많이 하셨고 어떤 애 이렇게 옆에 또 끼고 계실 때도 있었고 뽀뽀하는 거, 보고 통화하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. 그녀를 향한 의혹이 커질 때쯤 궁금한 이야기 Y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아, 네. 얘기할 게 있어서요.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17살 지영이는 조심스레 우리와의 만남에 응했는데요. 그 22년도 3월 첫 학기 시작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뵙고 이제 중간에 선생님이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면서 카톡 프로필이나 구경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를 받고. 선생님의 관심이 싫지 않았다는 지영이는 여름부터 최 교사와 자주 연락을 했답니다. 그런데 22년 여름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자기 사실 여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. 학생에게 반말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데이트를 청하고 스킨십까지 요구했다는 최 교사. 무엇보다 지영이의 마음을 복잡하게 한 건 그녀의 미묘한 표현들이었다는데요. 비슷한 시기 최 교사의 연락을 받은 학생은 더 있었습니다. 여름 지나고쯤에 그 선생님께서 체육교실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. 좋아하는 것 같다고.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컸어요. 일단 만남을 가진다는 것 자체도 저는 처음이었고 원래 여자한테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고 마음속에서 이게 이래도 되나, 이게 맞나. 고민 끝에 최 교사의 마음을 받아들인 민서는 반년 동안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. 체육교실에서 손잡는 거나 포옹이라든가 입맞춤 같은 걸 했고 자기가 불순한 의도로 너를 호텔에 데려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. 미성년 제자에게 위험한 요구를 해왔다는 최 교사. 게다가 얼마 뒤 민서는 황당한 이유로 이별을 맞았다는데요.
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런 선생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다, 선생님이 수정 테이프 같은 걸 제때 못 주셨다,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자기가 그걸 저한테 계속 고발하라는 거예요. 교육청 쪽에. 대책을 줬는데 내 얘기를 안 들을 거면 우리가 왜 이런 관계를 맺냐. 헤어짐을 통보받았고요. 고백도 이별도 늘 일방적이었다는 최 교사. 혼란과 상처는 오롯이 아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.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제가 먼저 사과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울기도 많이 울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런데 은하의 부모님 앞에서 최 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혹시 그래요? 다른 학생들 그래요? 다른 학생들한테 그런 적 없어요. 대체 그녀의 얘긴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? 최 교사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. 저희 SBS에서는 선생님 선생님도 안 계셔요. 선생님은 지금 병 가지고 있어요.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 가신 거예요?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사건이 알려진 뒤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.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? 우린 최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몸이 좋지 않아 통화나 만남은 어렵다는 그녀는 그 뒤 우리에게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는데요. 그렇다면 최 교사의 입장은 누구에게 전해 들어야 하는 걸까? 교사의 아버지가 목사라고 들었고 직접 교회 운영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.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꽃 바구니? 선물 같은 것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. 엄마. 우린 미성년 제자와의 만남을 묵인했던 최 교사 가족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SBS에서 나왔는데요. 어머님 되시나요? 제자분들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따님이. 통찰 쓰세요.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. 모든 게 거짓말이랍니다. 억울하다는데요. 피해자분들은 이사생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거든요.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그래요? 그분들이 고소하시든지 법적으로 처리하시라고 하세요. 그러면 피해 학생한테 미안하진 않으신 거예요? 누가 피해를 받았죠? 피해 학생. 어떤 누가?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피해를 받은 게 없어요. 그녀는 은하의 가족들이 이제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입장문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. 은하의 가족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건데요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? 뛰어내리려고 베란다에서 막 모구장 열더니 막 올라타더라고요. 그때 아빠가 뭐 하는 짓이냐고 부모 앞에서 그때 한번 그렇게 했거든요. 가족들은 반복되는 갈등의 배경엔 최 교사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. 그 여교사가 맨날 하는 말이 니네 가족 이상해. 니네 엄마는 왜 이렇게 다쳤는데 벤다나 안 붙여줘? 최 교사가 평소 부모님 험담을 하며 은하와 가족들의 관계를 이간질했다는 건데요. 수시로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녀가 지금 원하는 건 대체 뭘까? 그 뒤로도 우린 최 교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. 대신 이 무렵 최 교사는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. 저도 이걸 저한테 왜 보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. 제 입을 막고 시작하려는 건지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뉴스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들었어요. 취재 내용을 묻고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최 교사. 지난 23일 관할교육청에서는 그녀의 교사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아직 가는 전 단계쯤으로 중한 사안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치를 하는 거죠. 관할 경찰은 최 씨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를 약속했는데요. 하지만 이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았습니다.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인데요. 우린 9개월 동안 최 교사와 교제했던 은하를 조심스레 만나봤습니다. 누구를 좋아하거나 연애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사귀는 게 지금 쌤이랑 하는 건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뽀뽀 같은 걸 요구했단 말이에요.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. 사람으로 좋아하는 건지 정말 연애 상대로 좋아하는 건지. 근데 잘못된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누구보다 저희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.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처벌을 받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. 저도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. 근데 그냥 너무 필요했어요.
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. 전문가는 아이들을 향한 최 씨의 행위가 아동 그루밍 범죄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. 일단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는 주변을 이렇게 고립시키고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뢰나 그런 감정을 훼손시키는 거죠.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격 발달이 지금 성인 단계로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. 아동을 어떤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,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감정을 토로하고 마음대로 그냥 뭔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보는 거예요. 사건은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까? 선생과 제자라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그런 행위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 가늠, 위력 추행에 해당될 수 있고, 또 하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학대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때 최 교사와 만남을 가졌던 민서와 지영이가 우리와의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. 그때 기억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. 그리고 그때 받아주지 않고 주변 어른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컸어요. 근데 얼마 전 기사 보니까 저 말고 다른 학생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 친구도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것 같고, 이번 일 피해 학생이랑 가족분들한테 했던 짓을 뉴스 통해서도 다 알고 하니까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았어요. 혹시 모를 또 다른 피해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였는데요.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어린 중학생들의 마음을 농락하고 이용했던 나쁜 어른 최 씨. 스승이 서야 할 자리에 학생을 향한 사명감도 책임감도 잊은 그녀의 자리는 없는 듯 보입니다. 진짜 나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. 더 이상 마주치지 않고 싶은, 가능한 처벌은 다 받았으면 좋겠고 선생님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